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요, 자, 챕터 1의 영어의 기본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영어라는 것이 단어들의 결합입니다. 자, 단어들의 결합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이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변형할 것이고 해석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게 될 건데요. 자,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결국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요소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식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요소, 다시 말해서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수식요소라는 그 뼈대에 살이 붙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소는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네 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식 요소는 수식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를 찾아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하라 그러면 자, 주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보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석을 먼저 합니다. 뭘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단어 있죠.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조합을 해버립니다. 주어를 찾아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한 후에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걸 주어라고 생각하고 을를로 해석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보어를 찾는 그 이유는 바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찾아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어는 어떻게 찾아내고 서술어는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냐? 목적어, 보어, 수식어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과요, 이놈을 찾았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은는이가, 그리고 을를, 그 다음에 뭐뭐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이 있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주어구나, 얘가 목적어구나, 얘가 서술어구나, 이런 걸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만 아쉽게 영어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영어는 이런 조사가 없는 관계로 자, 무엇을 가지고 영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찾느냐? 자, 이것은 말이에요, 자, 품사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의 품사를 알고 있어야만 영어는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품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 he는 대명사입니다. teach는 동사고 English는 명사입니다. 자, the는 관사에 해당이 되고 명사고 동사고 관사, teach는 명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등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주어가 어떤 품사가 하느냐, 그리고 주어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주어는 일단 자,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합니다. 대신 영어에 보면 명사 말고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와 대명사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술어는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와 보어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와 대명사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어도 역시 뭐가 한다? 명사나 대명사가 합니다. 자,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그냥 조용히 듣지 마시고요.
자,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는 게 좋고요. 소리를 못 내는 여러분들이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를 하실 때는 속으로 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인 룰이 있고요. 그 룰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룰을 암기하시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수동적인 접근이 아닌 능동적인 접근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봄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간접적인 수동적인 접근이 아닌 능동적인 접근이 되고요. 그런 능동적인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인지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기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룰을 암기하고 그 룰을 적용해서 문장을 보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할게요. 자, 주어는 어떤 품사가 한다? 그렇죠. 서술어는 그렇죠.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영어는 명사와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동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어와 목적어, 보어는 명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뭐까지 알아야 된다? 위치, 소위 말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정확히 찾아내고 해석 또한 정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는 명사가 하는데 이 명사는 어디냐? 동사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손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동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동사. 그럼 이 동사 앞에 있는 요놈이 명사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 또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을 볼 때는 항상 손으로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문장을 보세요. 자, he teaches English에서 he죠. teaches. 그 다음에 English. 딱 이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뭐가 있고 명사가 있고 동사 기준으로 뒤에가 명사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이런 명사와 동사의 결합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주어라고 불러주고요.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준다? 목적어 또는 보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것이 목적어고 어떤 것이 보어냐? 이것은 천천히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명사 온다. 요놈이 주어다. 여기에 동사가 온다. 그죠? 자, 이게 서술어. 이 뒤에 명사가 온다. 얘를 목적어 또는 뭐라고 불러준다? 보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런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해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사, 이게 주어다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주어는요. 주어는 잘 들어요. 명사의 원래 뜻에다가 뭘 붙여라?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명사는. 자, 동사는 원래 외우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뜻 자체를. 그 다음에 목적어는 대개의 경우 을르를 붙입니다만은 을르이 아니라 뭐뭐에게라고 할 수도 있고 뭐뭐와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하게 동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보어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힘, 얘가 뜻이 뭐냐고.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글을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이 힘이라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saw라는 동사가 있어주면 글을 봤다가 됩니다. 글을 봤다. 자, 당연히 이때는 글을입니다. 하지만요. 자, mary라는 단어가 있고 나서 힘을 써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와 결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힘이지만 그리고 똑같은 목적어지만 여기서는 와라고 해석을 합니다. 와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어라는 것은 대체로 말입니다. 을르리라고 해석을 하지만요. 자, 동사가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목적어가 뭐냐 물어보면 을르로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어는 어떻게 한다? 동사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이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목적어는 동사에 따라서 을을이나 뭐뭐에게, 뭐뭐와 등의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있는 문장을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어입니다. 자, teach는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English는 명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요거는 he는 원래 뜻은 근데 얘가 주어니까 뭘 붙인다? 는을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English는 영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인데 teach라는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어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에서 뭐 저런 거를 공무원 시험에서 준비한대 이렇게 하지만 이 기본이 튼튼해야만 어려운 문장을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짤막한 문장들은 우리가 문법이라는 사항을 모르고 단어 뜻만 알아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20개, 30개가 단어가 한 문장인 20개, 30개의 단어가 한 문장인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법적인 문장들이 어떻게 단어들이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문법이고요.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주어는 다시 한번 갑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하고 서술어는 동사가 하고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보호 역시 명사, 대명사가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 뭘 찾아야 돼요? 명사와 동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주시면 영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문법? 우리나라는 문법 교육이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문법 위주의 공부해서 영어를 외국인 만나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을 정확히 알면 영어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영어로 써져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미시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은 이 기본 구조, 명사하고 동사, 이걸로 영어는 이루어졌다. 항상 이 성문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영어라는 것은 명사하고 동사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품사하고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문장이 오로지 명사하고 동사라만 이루어져 있냐? 그건 아니죠. 문장이라는 것은 명사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명사에 또 식구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이걸 SPOC라고 하는데 이 애들이 하나의 뭐라고 생각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집. 한 집이에요. 이 집이 주어라는 집을 누가 갖고 있다? 명사가 이 집의 주인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도 그렇죠. 집 안에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죠. 집주인이. 그러나 이 집에 뭐가 있을 수도 있죠. 주인의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 단순한 명사하고 동사 외에 그 명사하고 한 식구가 되는 것 그리고 동사하고 한 식구가 되는 것들의 자, 어울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식구를 이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품사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확실하게 돼야 될 건데요. 자, 6페이지를 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보면 문장 성분의 형태에서 단어와 구와 절인데 일단 단어에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품사라고 써 있죠. 품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영어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품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명사하고 동사라고 하는 품사입니다. 자, 영어는 명사와 동사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명사와 동사를 기준으로 쫙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하는 요소고 동사는 서술어를 하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애 앞에 뭐가 있냐면 형용사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한정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명사 앞에는 한정사나 형용사라든 뭐가 있을 수 있다? 식구들이 있어요. 이게 명사의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명사 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명사와 명사의 식구들이에요. 명사와 명사의 식구들.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단 형용사 부분에서 하나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형용사가 명사 없이 혼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다? 혼자서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다. 이것을 혼자 있는 형용사라 그래요. 자, 요즘에 혼밥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형용사가 혼자 있어요. 뭐 없이? 명사 없이. 자, 이렇게 혼자 있는 형용사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다?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 보호가 있는데 원래 주어는 명사예요. 서술어는 동사예요. 목적어는 명사, 그 다음에 보호도 명사예요. 그런데 이 보호에는 명사 말고 뭐가 올 수 있다? 혼자 있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자, 혼자 있는 형용사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는 애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니스트 형용사죠. 어니스트 형용사죠. 자, 어디 앞에 있습니까? 맨이라는 명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와 어니스트하고 맨이 한 식구가 됩니다. 한 식구. 자, 누구 식구? 명사 식구. 그래서 이걸 명사 구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한문으로는 식구하고 명사 구하고 구자는 다른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innoc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형용사입니다. 자, 이 형용사하고 이 형용사의 차이는 이 형용사의 경우는 뒤에 뭐가 있지만은 명사가 있지만 이 형용사의 경우는 뒤에 명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형용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혼자 있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아시는 거 있으면 자꾸 말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형용사를 뭐라고 한다? 혼자 있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얘는 보호를 합니다. 자, 원칙은 형용사가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룰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암기를 문장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어하고 다른 과목의 차이입니다. 다른 과목은 그대로 외워놓으면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외워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자, 형용사는 어디 앞에 있다? 명사 앞에 있다. 다시 형용사는 어디 앞에 있다? 명사 앞에 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쓴다. 하지만 형용사 뒤에가 명사가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혼자 있는 형용사요. 자, 얘를 우리는 보호로 봅니다. 자, 혼자 있는 형용사는 뭐다?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명사는 한정사와 형용사라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 많이 들어보셔서 친숙하지만 한정사? 얘는 뭐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론에 가면은 한정사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 저 처음 들어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일단 단어의 뜻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외우세요. 명사의 식구는 뭐하고 뭐가 있다? 한정사와 형용사가 있다. 자, 명사의 식구는 뭐하고 뭐가 있다? 한정사와 형용사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정사는 명사 앞에 있는 건데 한국어에도 있기 때문에요. 나중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식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동사라는 애가 있는데요. 동사는 부사라는 식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조동사라는 식구가 있고요. 네, 조동사 그리고 부사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부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 조부동. 한혁명 조부동 그럽니다. 한혁명 조부동. 그럼 명사 앞에 한정사 형용사 있으면 하나의 식구. 하나가 주어. 자, 혼자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부동이랍니다. 조동사, 부사동사예요. 자, 부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에 있는 개념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어에 없는 개념 어찌해야 돼? 우리가 따로 영어에서는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모르면 겁을 먹어. 뭐 돼?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영어에 보시면 이 조동사라는 게 있고 부사라는 게 있고 동사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조동사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동사라는 개념 자체는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어에 보시면 이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동사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자는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의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근데 한국어는 뒤에 있거든요. 영어는 앞에 있어요. 자, 이 조동사를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동사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알아보게요. 이것은 영어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한국어에 보면 가다라는 동사가 있죠. 자, 얘를 간다 또는 갔다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쓰냐? 갈 것이다. 가야 한다. 그리고 갈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도 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가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쓰냐면 가는 것, 간다면, 가기 위해서 등등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라는 동사를 간다, 갔다 또는 갈 것이다,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또는 가는 것, 간다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활용. 동사를 활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요.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도 이게 돼요. 자, 이게 영어로 따지면은 시제가 되는 거고요. 시제. 이것이 바로 뭐가 붙은 거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준 겁니다. 이것이 가는이나 가는 것, 간다면, 가기 위해서가 접속사가 동사 앞에 붙어 있거나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접속사는 뭐야? 신경 쓰지 마시고 동사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준동사라고 하는 애는 뭐지?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더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준동사가 사용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동사하고 동사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가다라는 동사에 리을 것이다가 붙어 있죠. 요게 영어로 따지면 뭐예요? 조동사예요. 느낌 오세요? 개념적인 정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요. 조동사는 동사 어디에 쓴다? 앞에 씁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동사를 먼저 해석하고 조동사를 뒤에 갖다 붙여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영어는 어떻게 쓴다고? 조동사 동사야. 해석은 동사 조동사야. 자, 여기 문장을 잘 보시면요. My boss가 주어입니다. 이게 명사죠. 그리고 이 앞에 my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이 소유격이 한정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my boss를 한꺼번에 뭐로 보는 거야? 주어로 보는 거죠. 이게 한 집이야. 덩어리로 끊어주는 거야. 그 다음 보면 will이 조동사예요. 그리고 employ가 동사예요.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employ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employ를. 뒤에 보면 an honest man이라는 명사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정직한 한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됐나요? 해석 순서가 있어요. 이 해석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동사와 목적어는 목적어부터 해석해요.
자, 목적어의 명사를 시간에 쓰면 기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부분만 will employ an honest man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will employ an honest man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직한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다. 자, 뭐부터 해석한다고요? 동사 해석하고 조동사를 동사 뒤에 갖다 붙여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will employ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다? 동사구라고 불러줍니다. 동사와 동사의 식구 조동사가 있죠? 자, 조동사부터 해석하는 거야. 아니, 동사부터 해석하는 거야. 조동사는 동사 뒤에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들은 조동사 그러면 아, 이것이 조동사구나를 알겠지만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동사가 무엇인지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말이에요. 조동사편이 있습니다. 자, 조동사편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먼저 되어 있어야 될 건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책으로 봤을 때 109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109페이지 펴보세요. 자, 109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위에요. 일반 조동사, 법조동사, 그 다음에 기타 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일반 조동사는 여러분이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듣고 외우셔야 되고요. 자, 법조동사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 법조동사라는 것은 미리 외워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해서.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 이런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이론은 꼼꼼하게 하나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영어를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조금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씩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법조동사는 can이나 may, must, will 이건데 일단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아, 이런 애들이 조동사야. 영어에는 이런 기능어들이 있거든요. 기능어들. 그 기능어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능어도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테마 2번 그 다음에 보면 110페이지부터 116페이지 4페이지까지 해서 이 will이나 can이나 may나 must나 should나 이런 애들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따로 수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항상 잊지 말자. 조동사는 동사 뒤에 갖다 붙여서 해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동사하고 동사까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자, 가다라는 동사를 간다 갔다 또는 갈 것이다. 가는 것 이렇게 합니다. 동사는 이것만 잘 알면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활용하는 걸. 자, 이 활용, 리을 것이다, 야한다, 리을 수 있다. 이걸 붙여주는 것을 영어에서는 뭐로 본다? 조동사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명사하고 동사를 대신해 주는 자,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앞에 책 펴시고 6페이지에요. 자, 대리품사라고 써 있죠? 그걸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동사라고 합니다. 자, 한국어에도 있기 때문에 이 대명사는 쉬워요. 우리말에 보면 이것, 저것, 그, 그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하고 똑같은데요. 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걸 위해서 대명사를 쓰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어차피 그건 한국어에 있는 개념이라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어차피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는 대명사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대동사는 제가 책에다가 가로를 쳐놨는데요. 왜 가로를 쳐놨냐면 대동사는 모양이 조동사하고 같아요. 모양이 뭐하고 똑같다? 조동사하고 같아요. 근데 이 대동사라는 개념도 사실 한국어에도 있으니까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영화관에 갔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대동사예요. 제이는 영어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걸 간략하게 쓰는 거죠. 이게 대동사입니다. 자, 조동사하고 대동사는 모양이 같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조동사는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대동사는 뒤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영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품사들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명사하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자 있는 형용사를 잘 봐준다면 영어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하란 대로 알려드린 대로 일단은 암기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를. 아시겠어요? 암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는 뭐냐?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뭐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암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적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하죠? 단어 또 외워서 단어 가지고 조합을 해요. 단어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는 잘 맞춰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50점에서 60점만 맞아도 된다. 이러면 단어만 외워도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합격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만 외워서 50점, 60점 맞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씩 꼼꼼하게 외우라는 거 외워주시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에 적용을 해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되거나 적용이 잘 안 될 때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다 해드릴 거예요. 특히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라서 응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가 외우고 있다 해도 문장에서 적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적용하는데 여러분은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요. 다시 진도로 들어가서 영어에는 명사라고 하는 품사와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 식구들이 있고 여기에 대리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 다시 말해서 형용사니 한정사니 명사니 조동사니 부사니 동사니 그 다음에 대명사니 이것은 사실상 한국어에도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엔 여러분이 생소하다 보니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문제는 말이에요. 바로 추가 품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의 품사를 나누던 팔품사 이런 것은 일본 애들이 정리해놓은 문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대로 하시고 영어는 이렇게 사실은 10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딱 10개죠? 명사 동사 기준 쫙 나눠서 10개 딱 되는 겁니다. 이걸 싹 외워놓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찾아야 되는 놈이야. 아시겠어요? 잊지 마시고 명심하세요. 자, 추가품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어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게 사용이 됐을 때 우리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추가품사의 첫 번째가 뭐냐? 명사를 추가시켜주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라는 품사라는 것이고 동사를 추가시켜주는 품사가 바로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자, 전치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 전자의 노일치예요. 뭐다? 앞 전자의 노일치.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하죠. preposition. 앞이라는 말이에요, pre가. 자, 뭐 앞이다? 명사 앞에 쓰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대명사도 가능하겠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명사, 부도 가능하겠죠. 명사가 뭔지 알겠죠? 나중에 이제 명사절이라는 걸 배워요.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명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명사 앞에 전치사를 왜 붙였냐? 명사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라는 것은 동사 앞에 하나, 동사 뒤에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동사에 따라서는 이 동사의 종류 곧 있으면 배울 겁니다. 다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수요동사가 있고 이렇게 동사의 종류가 있어요. 연결동사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이런 동사에 따라서 명사를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명사의 개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명사의 개수는 뭐 한다고? 정해져 있어. 하나의 동사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언어의 거의 대부분의 뜻을 명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단어를 쓸 때는 명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있는 명사 빼고 추가를 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추가. 뭐라고? 추가. 그때 여기다 뭘 붙여?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뭘 이야기한다? 이 뒤에 명사가 추가가 된 겁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자, 다시요. 전치사라는 애는 어떤 애라고요? 전치사라는 애는? 전치사는 뭐 하는 애라고? 뭐라고요? 명사 추가 장치라고요. 명사를 뭐 해주는 놈이라고? 추가.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뭐가? 그렇죠.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밟아요. 영어에서는 명사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전치사가 앞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명사가 앞에가 전치사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앞에가 전치사가 없는 것은 주야. 원래 그 놈이야. 원래 있어야 될 놈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명사가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식이에요. 추가예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는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수식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 수식 역할을 해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수식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자,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부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는 뭐냐? 명사 외의 것을 수식을 하는 거야. 동사를 수식한다거나 형용사를 수식한다거나. 제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원칙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결국 뭐니까 추가니까 얘는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거 보호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는 못해요. 보호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외로. 그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보호를 못하고 이 명사는 주어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명사죠. 그 다음에 was built,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퍼니가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사하고 이 명사의 차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있다. 여기에는 그렇죠. 전치사라는 게 있는 거야.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 외워야 돼요. 아, 얘가 전치사구나. 그래서 이 명사는 주어로서 주요소의 역할을 하지만 그죠? 이 명사는 명사지만 얘는 주요소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명사 앞에 전치사 있어주면 어쩐다? 수식으로서 가로를 묶어줘요. 이게 대표적인 수식어예요. 자,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 한다?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봐요. 음원이 명사예요. 힘이 대명사예요. 자, 이게 있으라는 뭐가 있어요? 동사 있어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자, 주어는 뭐라 그랬더라? 주어. 요놈이, 요놈. 요놈 뭐야?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이게 주어라고. 그런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대명사도 결국 명사니까요. 그럼 어떤 게 주어냐 이거지. 얘가 주어예요. 얘는 주어야 아니야? 주어야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아니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앞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가로를 쳐줘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영어는 명사하고 동사만 잘 보면 돼요. 단 명사 앞에가 전치사가 붙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면 해석도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영어는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올 때 일단 해석을 할 때는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를 명사 뒤에 갖다 붙인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 명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치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면 조사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전치사를 뭐로 해석한다? 조사로. 한국어의 조사 아시죠? 뭐뭐에, 와, 이, 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와 조사를 또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전치사하고 조사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전치사는 뭐로 해석한다? 조사로 해석합니다. 명사 뒤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자 보세요. 전치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거나 부사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역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여도 똑같은 글자들이어도 해석을 달리해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자 뭐뭐으나 니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요. 얘는 이제 다양하죠. 뭐뭐와일 수도 있고 뭐뭐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뭐을을일 수도 있어요. 등등등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예문으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어의 문장에 보면은 in the room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써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The man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the man, 그 사람이죠. slept in the room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기에도 in the room이 보이고요. 여기에도 in the room이 보입니다. 똑같은 in the room이지만요. 이 in the room의 경우는 명사 뒤에 쓰이면서 이 명사를 수식을 해줘요. 자, 얘는 뭐다고? 명사 수식이야. 명사를 수식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용사어라 그래요. 형용사어가 붙었다는 건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형용사는 한 단어의 품사야.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역할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는 in the room이 있는데 요 놈은 뭘 꾸미냐? slept라는 동사를 꾸며요. 뭘 꾸민다? 동사 수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로 보냐면 부사어로 보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in the room은 room이 뭐예요? 방이죠. 제가 아까 어떻게 설했어요? 해석을 할 때 뭐부터 해라? 명사부터 하라 했지.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둘을 묶어주고 뭐부터 해석한다? 명사부터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the room이 방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 방이지. 근데 in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맨을 꾸미고 있지. 그러니까 그 방에 in는 이러는 거야. 뭐라고? 그 방에 in
는 이러는 거야. 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더맨 그 사람은 slept 잠을 잤다예요. in the room이니까 어디에서? 그 방에서라고 해석을 해 있다는. 어떻게 돼 있어? 에서. 다르죠.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어디 뒤에서?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 있어야 돼요. 물론 명사 뒤에 있는 전치사 명사가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사 뒤에 있어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는 해석을 할 때 니은이나 을을 붙여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봐요. The woman, 그 여자는 with him이잖아요. 그러면 with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우냐? 와라고 해요. 그러면 그와 그 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꾸미고 있잖아. woman을. 그러면 그 여자는 with him, 그와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뭘 붙여? 니은을 붙이란 말이에요. 뭘 붙여주라고? 니은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with him은 그와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와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게 맞는 해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볼 때는 말이에요. 해석할 때는 앞으로 기억하세요. 얘가 명사를 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먼저 판단해야 되고, 명사를 수식하면 니은이나 을을 붙여서 해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에서 하나씩 더 알아야 될 것은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전치사하고 조사를 1:1 매치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to 그러면 뭐뭐로 또는 뭐뭐에, in 그럼 뭐뭐 안, on 그럼 뭐뭐 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는 무엇을 잘 봐야 되냐? 어울림이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원래 언어라는 건 이 어울림이 중요해요. 어울림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he, 그는 lives, 살아요. in the room. 그죠? 이 문장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in the house. 이거 하고요. he, 그는요, is interested.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 house. 이거 하고요. 똑같은 in the house지만 여기에서 in the house는 우리가 그 집에서라고 하고요. in the house의 경우는 그 집에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면 앞에 여기는 live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집에서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여기는 be interested가 있으니까 그 집에라고 해석을 해요. 즉 앞에 어떤 애가 있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어떤 애가 나오냐에 따라서 전치사의 해석이 달라져요. 전치사를 획일적으로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앞에가 in 앞에가 be interested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애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 전치사 있는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이 애워 넣으셔야 돼. 그래야만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를 잘 잡아요. 5글자 이상의 전치사는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앞이나 뭐뭐 전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글자 이하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책을 좀 펼게요. 뒤에 쪽 보시면 전치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257쪽을 한번 펴보시면 255쪽. 거길 보면 전치사의 study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책에 보시면 그 study 플러스 부분에서 257쪽입니다. 이렇게 말이 헛나오지? 죄송합니다. 257쪽. 자, 여기를 펴시면은요, 주요 전치사의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1번이 at하고 in의 용법, 2번 by와 for의 용법, 이런 식으로 제가 전치사의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대신 여기는 해석은 안 적어놨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건 사전에 다 나와 있는 예문들이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해석을 싹 해보라는 거예요. 사전 찾아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아, 포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 투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 인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at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런 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경험이야. 경험.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요, 이 at이나 in이나 to나 포를 다 찾아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특히 네 글자 이하의 전치사는 암기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독해하면서 수거적 표현을 외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려고 자꾸 작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석이 되네? 아, 이때는 이렇게 해석돼야 되네? 아, 요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앞에 있는 255쪽과 256쪽에 있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것은 천천히 하루에 두세 개씩 정해서 외우세요.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 계획.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공무원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계획을 말해요. 계획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있대요. 딱 봐요. 그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해드리는데요. 그 계획을 보면 영어 2시간, 뭐 국어 2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영어 단어 몇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가 정해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수거 표현 몇 개, 2개, 3개 이렇게, 독해 하루에 2개, 뭐 주제찾기 뭐 아니면 핑가 완성형 뭐 이런 식 구체적인 계획이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치사 부분에 있어서 스터디 플러스 255쪽의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뭐 2개, 3개씩 정해놓고 꼬박꼬박 외우고, 한 번에 외웠다 끝나면 안 되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을 해주시고요. 뒤에 주요 전치사는 여러분들께서 네 글자의 전치사를 정리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쫙 봐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결국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명사, 동사, 명사입니다. 일단 그걸 기본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호가 올 때는 혼자 있는 형용사도 올 수 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를 잘 찾아야 되는데, 명사라고 하는 애가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앞에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식구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히 동사 앞에 조동사가 붙었을 때 그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잘 정리하시고요. 명사라고 하는 놈 앞에가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었다, 그 말은 이 명사를 추가시켜 준다는 거고, 이 명사는 주요소로서 이게 아니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명사가 나오면 항상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으면 가로를 반드시 쳐서 아, 이거는 뭐구나? 수식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동사 있죠. 이 동사를 추가시켜주는 접속사, 요 놈이 좀 복잡해요. 사실 이것만 없어도 굉장히 영어는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놈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접속사만 잘 잡으면요, 그리고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건데 이 두 가지만 잘 잡으면 영어의 복잡한 문장이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로 이번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